안녕하세요, 캘린더입니다. 캘린더의 차트 초등학교 마지막 6학년 2학기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엘리어트 파동은 약간 원론적인 내용을 위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나중에 차트 중학교, 차트 고등학교에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실전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우선은 원론적인 내용들을 먼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1, 2, 3, 4, 5파의 추진파와 ABC의 조정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대파동과 소파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만들어지고 AB, C파 안에 또 소파동인 1, 2, 3, 4, 5, ABC, 1, 2, 3, 4, 5, ABC, 1, 2, 3, 4, 5, 그 다음 여기서 끝나고 1, 2, 3, 4, 5의 ABC, 1, 2, 3, 4, 5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3법칙이 있죠. 상승 5파는 3파동이 가장 짧으면은 엘리어트 파동을 이탈한 것이다. 즉 5파동에서 3파동, 이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보다 짧으면은 이는 엘리어트 파동을 이탈한 것으로 보게 되며 2파동은 반드시 1파동의 고점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파동은 반드시 1파동의 가격범위 안에, 즉 이 가격범위 안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이 3법칙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파의 절반 정도는 바닥권의 일부인 것으로 보여서 하락 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즉 1파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하락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파 중 가장 짧게 나타나지만 특히 대세바닥으로 형성된 경우, 예를 들어서 RSI 과매도권이나 아니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바닥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 지표 형태에 나왔을 때 1파가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세 시장에서, 즉 하락 시장에서 단기 매매를 포함하여 대량의 거래량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약세 시장의 1파에서는 단기 매매를 포함해서 대량의 거래량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2파 같은 경우에는 1파와 같은 크기의 조정파입니다. 그래서 1파 저점이 2파 저점보다 높이 형성되면은 이중 바닥형, 즉 쌍바닥, 더블 바텀이라고 하죠. 더블 바텀이나 아니면은 역헤드 숄더와 같은 전통적인 차트 패턴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3파는 가장 길고 힘찹니다. 아까 3법칙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3파가 가장 길곤 합니다. 그래서 1파 고점을 상향 돌파로, 즉 여기서 1파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게 되고 거래량은 최대가 되고 갭도 자주 발생합니다. 즉 종가와 시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이 갭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파동이 확장될 경우, 여기서 3파가 조금 더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짧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파도 2파와 마찬가지로 조정파지만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삼각형 패턴이 보통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4파의 저점은 1파의 고점, 여기보다도 꼭 높이 나타나 있어야만 엘리어트 법칙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파도 3파보다는 약하나 파동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며 여기서는 하락을 경고하는 신호들, 예를 들어 RSI 과매수나 아니면은 다른 지표의 과매수, 하락 다이버전스 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A파는 조정 국면, 여기 상승 추세의 일시적인 반락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순환상 하락 신호가 발생하므로 거래량에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가격 하락 시에 거래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같이 주시하면 되시겠죠. 그리고 B파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나곤 합니다. 여기서 보유 주식, 즉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매도할 기회가 나타나며 여기서는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등 형태에 따라서 전고점, 즉 5파의 끝이나 여기를 상회할 정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C파가 이런 식으로 출현하게 되면 상승 추세가 유지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조정 형태에 따라서 A파의 저점, 여기보다 낮아지거나 같거나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C파는 A파의 저점보다 하락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매도 신호가 나타나게 되며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의 대부분의 조정 비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파에 대해서 2파의 조정 비율은 보통 38.2%나 61.8%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1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0에서 1까지의 여기서 0.38이나 0.618의 조정 비율이 나온 뒤에 2파가 끝나고 3파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3파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1파에 1.618배가 됩니다. 즉 이 길이에 대해서 여기서 1.618배,
이 정도 올라간다고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4파 같은 경우에도 3파에 대한 0.382의 조정 비율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5파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파의 거리에 대해서 61.8%, 여기 이거보다 조금 더 짧은 61.8%가 나타나며 5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A파가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등 비율은 61.8%가 보통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10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 비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학년 2학기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실질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의 차트 중학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보통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나 아니면 패턴에 의해서 분석을 하셔도 충분히 분석을 하시고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엘리어트 파동보다는 초보라면은 지표와 그리고 패턴 위주로 분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6학년 2학기까지 열심히 영상을 들어오셨습니다. 마지막 졸업에서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냉정한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